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자연어처리연구실 학부연구생 이채원입니다. 오늘은 아카이브의 2026년 1월에 공개된 페이퍼인 메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via Agentic Skill Evolution 이란 페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이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스킬을 정의를 하고 이 스킬과 학습된 스킬을 통해 구성되는 컨텍스트를 함께 추적하려 하는 바이 레벨 프레임워크인 메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퍼의 모티베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즉 인퍼런스 타임 컨텍스트를 잘 구성을 하고 조율하는 것이 이제 LLM의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존재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시스템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수동으로 생성된 에이전틱 하네스를 통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는 이런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그 컨텍스트의 형태 모두 어떤 고정된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형태와 과정이 자연스럽게 유발을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를 하는 한 어떤 단일한 하네스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옵티멀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기에 이 점에서 저자들은 듀얼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하네스를 이제 직접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그 하네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컨텍스트 또한 함께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컨텍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스템 프롬프트나 놀리지 베이스와 같은 스태틱한 컴포넌트들이 있고 또 리트리블, 셀렉션, 필터링과 같은 이런 다이나믹한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쿼리가 들어올 때 컨텍스트가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어떤 에이전트 F가 있고 이 에이전트 F가 쿼리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그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아웃풋을 내놓는다고 할 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옵티멀한 컨텍스트 펑션을 찾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에이전트가 내놓은 결과물이 옵젝티브를 가장 크게 달성시켜야 한다. 가장 크게 옵젝티브를 달성시킨 컨텍스트 펑션이 옵티멀한 컨텍스트 펑션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기존의 방법들은 C를 사전에 정의된 그런 요소들과 연산자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떤 특정한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들은 이제 스킬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스킬을 통해서 이 C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스킬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킬은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MC는 다음과 같은 바이레벨 프로블럼을 풀게 됩니다. 즉, 이제 이너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스킬에 따라서 컨텍스트 펑션을 발견을 하고 아우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컨텍스트 펑션에 따른 스킬을 발견을 하는, 즉 스킬과 컨텍스트 펑션을 모두 최적화를 하는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단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메타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이는 스킬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 에이전틱 스킬 이볼루션 단계입니다. 먼저 스킬 데이터베이스, 즉 지금까지의 스킬, 컨텍스트 펑션, 이발루에이션 매트릭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가 주어지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틱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새로운 스킬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타운은 이제 태스크 스페시피케이션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이 과정은 특별히 사전 정의된 그런 구조 없이 에이전트에 의해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스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컨텍스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fully agentic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먼저 이전 단계의 컨텍스트 펑션을 트레인 데이터셋을 통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 롤아웃을 얻게 되고요. 이는 이제 주어진 쿼리와 쿼리에 대한 아웃풋 그리고 평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레벨, 그러니까 즉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이 스킬을 통해서 컨텍스트 펑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컨텍스트 펑션은 앞서 보았던 그 스태틱,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포함한
어떤 파일들의 컬렉션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컨텍스트 펑션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과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실험의 세팅은 이제 비슷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방법론인 에이스의 실험 세팅을 차용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와서 파이낸셜 쪽인 피너, 케미스트리 쪽인 USPTO 50K, 메디신 쪽인 심텀 투 디지즈, 러 쪽인 러 벤치, 마지막으로 AI 세프티에 관한 벤치인 AEGIS2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베이스 모델, 인컨텍스트 러닝, 미프로 V2, 제파, 다이내믹 취식, 에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로는 기본적으로 딥시크 3.1을 사용을 했고 이 AEGIS2 제너레이터로 QN3 8빌리언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발루에이션 세팅으로는 오프라인 세팅 그리고 온라인 세팅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테스트 셋을 추론을 하는 것이고 온라인은 이제 이 과정 없이 바로 테스트를 추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킬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제 두 가지 변형된 세팅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 아예 고정된 스킬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예 스킬 없이 그냥 바로 컨텍스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메인 테이블인데요. 이 메인 테이블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주장은 다른 베이스라인들은 고정된 하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태스크와 못하는 태스크에서의 편차가 좀 크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세팅에서의 DC와 AC를 보면 이제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지만 못할 때는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C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하네스를 구성을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태스크에 어댑티브한 하네스를 구성을 함으로써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모델에서 작은 모델로의 트랜스퍼 성능인데요. 즉 큰 모델을 통해서 어떤 컨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작은 모델이 추론을 하도록 한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컨텍스트를 트랜스퍼를 하였을 때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젠마3 4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2%의 게인을 보이면서 이런 컨텍스트를 트랜스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컨텍스트가 굉장히 일반화 가능한 컨텍스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MC와 ACE의 이피션시 비교인데요. 이때 여기에서 이피션시의 경우에는 컨텍스트 그리고 트레이닝 두 가지 축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사이즈, 즉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컨텍스트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롤아웃에 따라서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MC가 에이스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주 페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